장경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이게 행, 심, 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사실 안 맞아요. 사실은 사, 심, 행 이게 맞습니다. 그럼 왜 사심 언행을 언행 심사라고 말을 바꿔서 말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언행은 나타난 거잖아요. 이거를 현상이라 그래요. 이 심사는 감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타내는 걸 먼저 말하는구나. 이게 나타내려는 성향이 있구나. 그걸 제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은 화장을 안 했는데 밖에 나오라 그러면 안 나가요. 근데 아침을 안 먹었는데 나와라 그러면 나가요. 네, 그러니까 화장은 보이고 밥은 안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나타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 편한 것보다 마음 편한 게 낫다고 말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거든. 근데 이 생각사가 이게 그냥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어요. 생각. 한문으로 써보면 이렇게 써질 수 있게 생각. 꼭 맞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 이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만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각도 있어요. 사각도. 사각이 있어요. 요 생각과 사각 사이에 자각이 있어요. 자각. 네. 요게 나예요. 요 자각이. 근데 나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쩌면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는지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이 세 갈래 길이라는 게 삼거리에서 사갈래 길도 되겠지만 생각의 길이냐 자각의 길이냐 사각의 길이냐 요거를 내가 결정한다는 게 내가. 네. 그러니까 생각이 생사를 만들고 생심을 만들어요. 생심이 뭐가 있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살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사심이 있겠죠. 사심이 뭐냐? 미움이에요. 미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머무르는 건 괜찮은데 미움이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바꾸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은 생심해요. 그럼 이거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럼 요건 뭐냐? 괴로움,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안 되는데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는 고여도 괜찮아요. 문제는 요것이 흘러가는 게 고이면은 어디서 고이냐? 심에서 고이거든요. 이게 심에서 고이면은 고인물은 썩어요. 썩으면 파리 모기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화병은 흘러서 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고여가지고 이게 병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사심은 흘려보내라. 그런데 우리가 분이라는 말을 할 때 분자가 이 한문이 참 신기한 게요. 나눌 분의 마음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뭘로 나뉘었냐? 이게 내 마음이 이 심이 생심으로 는 건 이리 가도 괜찮고 이리 가도 괜찮아. 생심 아니면 자심이니까. 문제는 요것이 왔을 때, 이 사심이 왔을 때, 요 갈등을 느낄 때, 요거를 쫓아가면 결과에 후회가 남아요. 사심을 쫓아가면 사각, 사심, 사언. 그러니까 언어를 들어보면 이제 저 말이 생언인지 사언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요 놈을 행동으로 가면은 이제 후회가 되고, 요 놈을 따라가 행동으로 내보내면 보람이 남아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살아간 삶을 뒤돌아봐서 내가 참 보람되는 게 많다. 그러면 생심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참 후회되는 게 많다. 그러면 사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뉠 때 내가 자각이 결정하니까 내가 이거를 잘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심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생심을 사심으로 꺾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왔는데 그거를 사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각이 와도 그거를 생심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원장님. 원장님 정말 내가 원장님 사랑해요. 그러면 뭔 심이에요? 생심이죠. 생원이에요. 원장님 사랑해요. 원장님. 근데 나 원장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살을 좀 조금만 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원장님이 그냥 받아들여요. 빼고 있어요. 아니, 그냥 그 말을 왜냐면 내가 생언으로 했으니까 받아들여요. 근데 죄송해요.
그 뭐요? 살 빼가? 이렇게 하면 이게 탁 꽂히는 순간 살 빼라는 말은 좋은데 탁 기분이 내가 확 나빠. 맞아요. 요 생언이 나한테 사언으로 탁 와버리는 거야.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갈 수도 있고 목사님은 무슨 날씬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아, 누구 보고 살 빼라는 거예요? 당신이나 빼 해가지고 딜이 받아져요. 자, 이것을 그나마 그렇게 해서 흘러가면 괜찮은데 이놈을 품는 거예요. 목사님이 방송에서 날 보고 그런 말을 했다고 계속 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딱 쐈을 때 화를 딱 쏘면 피하면 되잖아요. 피하면 돼요. 그 활이 아니라 말을 딱 쐈을 때 안 들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냐. 나도 그래, 그냥. 근데 이놈을 내가 딱 꽂아요. 그놈이 이놈이 꽂혀가지고 계속 거기서 이제 의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방송에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아이고야. 계속 이게 쌓였다가 이게 바로 참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야 되는데 못 흘리고 계속 참으면. 그런데 그거는 또 괜찮아. 나한테 쏜 거니까. 20년 전에 쏜 걸 또 그놈을 꽂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부간에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언제? 20년 전에! 왜 20년 전에 화살을 지금 갖다 꽂냐? 다 지나간 거야. 그래. 남자들 기억 못해. 남자는 기억도 안 나. 그래, 맞아. 자기 혼자. 예를 들어서 그게 또 사람마다 상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처음 살다 보면 막 맞춘 동안에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해요. 가서 눈에 친정에 가버려. 이렇게 화를 했어요. 그리고 한 30년 살다 보니까 마누라가 진국이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 진짜 난 행운아야. 왜? 근데 당신 만나서 하는 게 행운하지. 그러면 그래요. 뭐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라고 당신이 30년 전 화살을 지금도 꽂고 살아. 물론 화살 꽂은 남자가 잘못도 맞지만 그걸 계속 꽂아놓고 사는 여자는 잘한 거냐 그 말. 맞아. 제발 부탁이니까 생각도 못하는 걸 혼자 화살을 꽂지 마라. 이게 그냥 말뿐만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옛날 것이 괘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게 그분은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괴롭다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걸 내가 못하고 그놈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살고 있냐 이 말이.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를 바꿀 게 뭐냐면 누가 뭔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면은 생이니까 내려보내고 안 좋은 말 하면 이거 바꿔버리자.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리자.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겠지라고 바꾸자. 우리나라는 사과가 많이 나는 데가 대구죠, 대구. 예산 뭐 이런 데 사과 많이 납니다. 일본에 사과가 많이 나는 데가 있죠. 네네, 아오모리. 아오모리가 우리나라 대구처럼 사과가 많이 나는데 사과가 막 열어 가지고 수확하려고는 잘 나해. 시속 300km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우수수수 사과가 다 떨어져버렸어. 다 떨어져. 90%가 떨어졌어. 전부 망했다. 하늘도 무심하지.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원망할 때 한 사람만 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만 저것들은 왜 안 떨어졌지? 다 떨어진 사과를 볼 때 한 사람만 저것들은 왜 안 떨어졌지? 몇 개 남아있는 게. 10%가 남아있었어, 10%가. 그러니까 다 떨어진 사과를 볼 때 이 사람만 붙어있는 사과를 본 거야. 그때가 마침 그 입시철이었어, 입시철. 대학 입시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그 사과를 따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냈냐? 좀 비싸게 팔면 되겠다. 300km 태풍에도 안 떨어지는 사과. 야, 대박이다. 이놈 먹으면 대학 다 붙습니다.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마케팅, 와. 예를 들어 사과 하나가 1,000원이라면 하나에 10,000원씩 팔아버립니다. 10,000원도 더 하지. 더 해도 된대. 왜냐면 어차피 그 사과는 다 먹는 사과가 아니잖아. 누구만 먹으면 돼요. 수험생만 먹으면 되잖아. 지금 뭐 1,000원이 중에 10,000원이 중에 대학이 붙는다는데 그 사람은 10분의 1 수확을 가지고 90% 떨어진 것을 복구한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러는 사람이 있고
말이 그렇지. 그게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봐서 그래요. 근데 그 관점이 사관이라는 거죠. 생관은 아니죠. 여러분, 숲을 가만히 보세요. 아름다워요. 추해요. 다 맞아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아름다워요. 추해요. 다 맞아요. 문제는 내 눈이 어떤 쪽으로 열렸냐.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던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뭐 해라? 참아라. 그 왜 참으라고 했냐? 요거기 때문에 그래. 사분이기 때문에 사분을 참아라.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면 네가 백날 근심을 던다.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언뜻은 힘들어서 그만두죠. 맞아요. 힘들어서 그만둬요. 그러면 힘드는데 그만 다니는 사람 뭐예요? 분을 참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참다가 성질이 확 나버리면 그만둬버린다고. 그리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배가 미쳤지.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분을 못 참아듣기. 사실은 이혼도 내가 볼 때는 뭐 안 맞아서 하죠. 안 맞아서 하기에는 어느 계기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 계기가 뭐냐? 분을 못 참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게 의분은 괜찮아요. 좋은 분이니까. 그러나 악분은 가슴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땜이 되기 전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냥 그리고 살살 얘기를 해서 부르세요.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은 좋은 걸 참아야지 안 좋은 걸 왜 참냔 말이야. 여보, 당신 나 나가라고 할 때 나 너무 섭섭했어. 뭐 진짜 좋은데 그 말은 하지 마라.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자꾸 얘기해서 아, 저 말은 우리 아내한테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될 거를 그 안 좋은 걸 계속 쌓아놓고 훌륭하다고 하지 마라. 그건 훌륭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다. 물을 고이게 하지 말듯 생각을 고이게 하지 마라. 거의 정신적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살살 흘려보내시고 그저 가라앉히려면 좋은 감정들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의 삶에 막 사랑과 기쁨이 폭탄처럼 터져나오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